데이 7. 네, 제이자이로 라디오 자가격리 특별편. 오늘은 그 7일차입니다. 이틀 전에 드디어 집으로부터 저희 본가죠, 어머니가 해주신 이 집 반찬을 배달 받았습니다. 형이 배달해 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에 보여지는 사진이 제가 받은 반찬이에요.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댓글들이 하나씩 달리고 있네요. 근데 좋은 내용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댓글도 많지 않은데 그 댓글 내용조차 좋지 않으니 기분이 나쁜까? 요? 근데 댓글 단 사람이 누군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서 뭐 그렇게 나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댓글을 답니다. 여러분의 방송에 뭐라고 달 것 같나요? 별로 좋은 얘기 안 나와요. 그러면 별로 이상한 소리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안고 갑니다. 칠 7일차인데요. 7일차 하면은 절반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오늘 제하고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 종료가 되잖아요. 오후 12시니까 사실상 일요일 날은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에 늦잠 한번 잔다고 치고 오전에 그 자가진단으로 온도 한번 재면 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오후 3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도 그냥 다 새 거다. 오늘도 다 끝났다 치면 결국에는 월화수목금토 6일 정도가 남은 겁니다. 내려가는 길이죠. 네. 시간이 조금 더 빨리 가겠죠. 제 방송도 6번만 더 하면은 일단 아마도 자가격리 방송은 끝날 거고요. 제 신기록이 되겠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제이자이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제 방송에 댓글에 대해서 그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제 방송에 가장 많은 댓글을 달고 있는 분이 제가 또 정확히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제에게 방을 빌려준 친구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담긴 내용이 한 말이, 댓글 음악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 말은 결국에는 멘트, 나의 멘트가 좀 뭔가 재밌고 기대가 된다, 더 듣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요. 음악이 너무 길면 방송이 더 듣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근데 또 다른 댓글로는 개그가 재미없다느니 20세기용이라느니 이번에가 제일 재미없었어요라느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멘트를 하면은 멘트는 재미없고 음악을 틀면 음악이 길다 그러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건 애초에 맞출 수 없는 장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 음악이 길면 나의 멘트가 기다려진다는 뜻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멘트를 좀 아껴야 되겠다. 이 정도 비율이 어떻게 보면 황금 비율이 아닌가. 원래 이 멘트가 많이 나가면 또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황금 비율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음악이 그렇게 많이 늘은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 이제 넣을 수 있는 음악을 한 3개 정도 찾아요. 근데 그 3개도 그렇게 긴 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3분 넘는 것도 거의 없고요. 뭐 2분, 3분 이내로 끝나는 거, 뭐 1분 몇십, 50초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음악을 튼 횟수가 많더라도 사실상 음악을 들으신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죠. 길지 않다기보단 그전 방송과 똑같은 거예요. 음. 그리고 지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리 테스트 하는 동안 좀 뭔가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중간에 배경음도 좀 깔고 그리고 막판에 제가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신에 전반에는 좀 음악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막판까지 좀 들으신 분은 멘트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은 뭐 얘가 음악으로 때우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음악으로 때운다라는 거는 뭐 음악으로 때우는 게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뭐 너무 쉽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어디 한번 우리 삼태기 메들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몇 분이 되나 한번 체크해 보죠. 지금 찾아보니까요, 삼태기 메들리가 강병철과 삼태기 이게 그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22분 1초짜리가 있고 두 번째는 41분 50초짜리가 있네요. 22분짜리 하나만 틀어도 잠깐 들어볼까요? 이 방송을 이렇게 틀면 아마 이 저작권 때문에 아마 제 방송이 잘릴 수 있어서 계속 들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봤죠? 한삼태기, 두삼태기, 석삼태기, 열삼태기 이렇게 만삼태기, 억삼태기, 조삼태기 갑니다. 그러면은 시간 때우는 거 쉽죠. 일도 아니죠. 그리고 뭐 지금 클래식 제가 가지고 있는 클래식 음악도 한번 틀면 이게 길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토벤 형 노래도 있고 짜르트 형 노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 코비치 쇼스타코비치 좀 뭔가 있어 보이려면 좀 줄여야 돼. 그래서 좀 줄이는 건데 이 코비치 형도 제가 좋아하고 그런 거 하나 틀면은 여러분 뭐 7번 협주곡 뭐 8번 협주곡 뭐 이런 식으로 가면요 노래 원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멘트 이 정도 하는 거 너무 감사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네, 그리고 이 저에게 방을 빌려준 친구가 댓글을 하도 많이 날려서 제가 그 친구의 아이패드가 또 이 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들어가면 그 친구 아이디로 유튜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검색한 기록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겠죠. 왜냐하면 같은 그 친구 계정이니까 그 친구가 핸드폰으로 검색한 거 유튜브로 검색한 거랑 제가 이 친구 아이패드로 검색한 거랑 다 할 수 있어요. 거의 공유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또 제가 이 친구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보면 그 계정이기 때문에 내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 댓글을 제가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달고 있습니다. 친구 아이패드로 들어가서 제 라디오 방송에 댓글을 달고 있어요. 완벽한 범죄죠. 완전 범죄. 친구는 아마 제가 이 방송을 듣지 않는 한 잘 모를 거예요. 이 친구 구독도 많이 워낙 유튜브 영상 구독도 워낙 많이 해놓고 그래가지고 참 아마 이 방송을 듣지 않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저에게 불평불명스러운 댓글을 올려도 제가 다시 그 댓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그리고 어떤 분이
뭐 개그적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길래 제가 싫어요 눌렀습니다. 예, 싫어요. 저의 개그적 역량은 좀 올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나다에서 5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첨단 최신식의 다 말도 다 올드하죠. 이런 유행하는 그런 개그를 사용하는데 좀 벅참이 있죠. 그러나 왕년에 제가 라떼는 거의 전성기 때는 거의 리즈 시절에 한 4할까지 치는 강타자였습니다, 여러분. 4할 강타자. 10번 중에 4번 정도는 진짜 빵빵 터트리는 거죠. 예, 강타자였거든요. 이거는 신궁전 직원들에게 물어보면은 보증이 됩니다. 예, 신궁전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제가 거기서 인증받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귀한 타이틀. 그때 타점왕으로 제가 등극하면서 이 거포로 거기서 인증 거듭났거든요. 단점도 있죠. 단점은 여러분 이 강타자의 단점이 뭡니까? 삼진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 멘트가 비록 삼진 뭐 코웃음 치는 그런 멘트가 있을 수 있으나 한번 쳤다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배 찢어질 정도로 오늘 그날 그 멘트를 딱 듣는 순간 너무 포복절도하는 바람에 지하철에서 이제 크게 웃어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받고 또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그 기억이 다시 나면서 빵 터지는 바람에 잠들 때까지 혼자 키득키득하게 되는, 그래서 가족들이 이상하게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왕왕 있어요. 제가 미리 좀 신신당부 내지는 좀 주의를 좀 드립니다. 주의하시고 좀 조심하세요. 한번 빵 터지면 이게 좀 오래 묵혔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질 겁니다. 그러니 긴장들 하시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Shake it like you mean it, baby. Come on and dance with it. Come on. Shake it like you mean it, baby. Come on and dance with it. 아이스 커피를 나름 만들었거든요. 요새 아아가 너무 땡겨가지고, 그래서 아이스 커피가 땡긴 거죠. 아이스 커피, 이거 좋은 단어죠. 아이스 커피. 여러분 아이스 커피를 또 이제 해외에서 주문하실 때
아이스에다가 드를 살짝 넣어주시면은 이제 더 정확한 발음이 됩니다. 아이스 커피가 영어잖아 라고 해서 아이스 커피 주세요 라고 하면은 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드를 살짝 넣어가지고요. 아이스드 커피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발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서 이제 커피를 먹는다고 치면 뭐 Can I have a 먹고 싶은 거 please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Can I have this one pleas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아까 말했듯 아이스드 커피는 Can I have a iced coffee plea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단어 오늘 가져가시고 네, 그래서 아이스 커피가 먹고 싶어서 집에 이제 믹스 뒤져보니까 믹스 커피가 있더라고요. 믹스 커피 그리고 얼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 왠지 단맛이 조금 약할 것 같아서 두유가 있길래 두유를 섞었죠. 그래서 두유의 단맛이 이 커피와 어우러지면서 뭔가 라떼 같은 느낌이 좀 날 것을 기대하고 한 모금 딱 먹었는데 역시 별로입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다 먹지? 한 컵만 들었는데 여러분이 절대 이렇게 두유를 추가하는 어리석은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끝내야죠. 자, 오늘 저번에 얘기했던 직업의 세계라기보단 제가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좀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걸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었죠. 자, 봅시다. 제가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했었습니다. 이게 규모가 큰 곳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이 무한도전 출연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곳이 이루어진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제가 거기서 거의 6개월 이상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29살이었나 보죠. 그때 정말 재밌었었는데 알바비도 셌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 내시경이 보통 우리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검사를 이루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보통 수면 내시경으로 하다 보면 이제 특히나 위내시경은 상관없는데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좀 움직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그 내시경이 꼬불꼬불한 대장을 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 좀 몸을 움직여줄 때 간호사들이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저 같은 알바들을 복장을 잘 갖추게 해서 그 검사 받는 수검자라고 하거든요. 검사 받는 사람을 환자는 아니잖아요. 아파서 온 사람이 아니니까 이 수검자들을 좀 이리저리 좀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다른 하나의 목적이 이제 이 종종 수면에서 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을 잠자는 약 프로포폴을 그 하얀 우유약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계속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마약 성분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한번 주고 나면 이 얼마 썼는지도 다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량을 주고 그 본인의 키와 몸무게에 맞춰서 일정량을 주고 그렇게 검사를 진행하는 건데 그거를 잘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그리고 덩치도 남자분들 중에 덩치도 크고 뭐 좀 퉁퉁하신 분들은 더 잘 깨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면에서 깼을 때 이 살짝 그 기운이 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마치 이 술 먹은 기분과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딱 눈을 떴을 때 아직 검사 중인데 여기가 어딘지 저는 얼떨떨하죠. 얼떨떨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 욕하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돌발 상황이 되니까 좀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분들은 대부분 여자니까 그런 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는 건데 그런 마취에서 깨어나는 것 때문에 재밌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보통에 이제 딱 알바를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수면에 깰지 감이 옵니다. 벌써. 그렇다고 약을 많이 줄 수 없어요. 다 기록에 남고 허용치가 있으니까 개인마다. 그 허용치가 있어요. 그 허용치를 넘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깨면 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서로가 이제 검사하기도 힘들어지고 그 사람은 검사 받기도 힘들어지는 건데 딱
잘 깰 것 같은 사람, 이 외형으로 보자면 이 남자 이제 좀 퉁퉁하신 분들, 덩치 건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잘 깨요. 잠도 잘 자요. 진짜 코 고면서 이제 탁팍 주사 주자마자 거의 잘 자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딱 그 사람이 이제 검사 받는 중에 깰 수 있죠. 그럼 막 이제 일어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일어나려면 기운이 엄청 세거든요. 기운이 엄청 세요. 그러면 이제 검사를 받는 중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는 여러분 어떤 자세냐면 보통 여러분이 옆으로 눕고 다리는 의자에 앉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대장이 들어가는 이 그 구멍, 항문이 되겠죠? 항문은 대장 내시경이 한참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죠. 움직이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일단 일어나면은 여기 병원이라고, 여기 병원이에요, 여기 병원이에요. 지금 검사 받는 중이라고. 근데 이거를 이해 못 해요. 거의 술 마신 거랑 비슷한 정신 상태니까 막 무슨 술집인 줄 아나 봐. 간호사들 보이니까 막 그러면서 뭔가 막 움직이려 하고 막 이런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온몸으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힘으로도 안 되고 워낙 덩치도 좋은 사람들이라서 거의 진짜 거의 그 사람을 위에 이제 제 온몸으로 깔고 누르듯이 그렇게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온몸으로 이렇게 제 몸무게를 이용해서.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줍니다. 근데 그게 또 허용치가 있어서 아무튼 더 계속 줄 수는 없는데, 그런 일들이 퍼센트로 따지면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10명을 받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10% 15%, 하루에 한두 명 정도는 수검자들이 있습니다.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수검자분 중에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있었었는데 아무튼 뭐 상냥해 보이는, 밝아 보이시는 수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검사를 받는 중에 깼나 봐요. 근데 조용히 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처에 있으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대장의 끝을 도달한 뒤에 찍으면서 관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카트 한 카트 한 카트 그러면서 이제 용종이 보이면 용종 절제를 하고, 너무 크면 자른 다음에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게 일부를, 내시경 관이 안에 그 철사 와이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 끝은 이 관 끝에 이렇게 우리 집게 있죠. 집게로 그 용종 같은 거를 이렇게 꼬집어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무 같은 형식으로, 우리 동물 잡을 때 동물 사냥으로 올무 형식으로 이제 발이 딱 들어가면 그게 딱 발을 꽉 잡아서 낚아채는 그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그 큰 용종 같은 거는 제거도 하거든요. 아까 그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찍으면서 나오는 중에 그분이 깼나 봐요. 여자 수검자가 저를 쓱 보더니, 제정신은 아니었죠. 그분이 오빠 우리 워터파크 갈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워터파크, 제 복장이 또 의료진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얼굴은 그대로 드러나긴 했는데 워터파크 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도 그 일을 한 지 오래가 됐고, 그리고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도 워낙 좀 친한 상태고,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 선생님, 이제 과장님이라고 하거든요. 과장님과도 워낙 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막 티키타카도 잘 맞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막 친해진 상태라, 이 본능적으로 그때 좀 개그 본능이 좀 팍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애드립을 쳐도 여기서 큰 문제는 안 됐겠구나 싶어서 워터파크 갈까? 라고 묻는 그 수검자의 질문에 제가 네 그러게 라고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즐거웠나 봐요. 근데 수검자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막 다른 질문을. 그래서 옆에 있던 간호사가 좀 못 보겠는가 본지 여자가 이제 수검자님 지금 검사 중이에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제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이제 수면에서 깰 때 좀 몽롱한 상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뭔가 살짝 의료진 복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수술실 들어가면 입는 그 푸른색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입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 대장내시경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좀 새고 흐르고 튀고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입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 당연히 냄새가 날 때도 있거든요. 냄새 나는 게 좀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제 심하게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마스크도 또 쓰니까 그날은 제가 이렇게 복장을 갖춘 상태에서 마스크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이제 딱 새로운 수검자였죠. 그 다음 수검자가 저한테 딱 진지한 얼굴로 오더니 저한테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그 과장님 의사 검사하는 의사 선생님도 바로 옆에 있었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이 있으셔서 저도 검사 좀 꼼꼼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거 제가 의사인 줄 아는 거죠. 저보고 너무 상황이 너무 이거 진지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는 의사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딱 해가지고 마침 또 의사 선생님 우리 과장님도 준비를 하고 검사 시작하려는 찰나여가지고 제가 바로 그냥 네 앉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건 어차피 제가 항상 하는 말이고 그리고 과장님도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수 없겠다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다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미 짬이 좀 됐어. 내가 짬이 좀 돼가지고 짬이 좀 돼서 네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티키타카 잘 맞는 우리 과장님도 저한테 하는 말이 저보다 더 의사 같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하고 검사 꼼꼼하게 잘해야겠네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진 찍으니까 나보고도 사진 같이 잘 보라고 이상 없는지 그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알바 얘기를 뭐 더 하자면 밑도 끝도 없는데 혹시나 더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이야기가 생각나면 뭐 다음에 또 아니면 그 다음에서라도 뭐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또 이야기 들려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오늘 방송을 끝내고 나면 내일이 월요일이죠. 5일만 아니다 6일이네요. 6일만 방송을 더 하면 격리생활이 끝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6일만 지나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날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에 더 발전해서 만나요.